We arrived, we thought South Korea was all skyscrapers, but this city feels like stepping 1,000 years back in time. If you think you've seen South Korea, you haven't seen anything like this. 한국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서울 야경. 그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소개할 미국인 여행 커플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생각이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서울도 부산도 아니었는데요. 바로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커플은 경주 땅을 밟은 순간부터 연신 카메라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미국 출신의 여행 유튜버 커플입니다. 전 세계를 직접 발로 누비며 각 나라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스타일로 이미 수많은 구독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채널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이 커플, 경주 여행을 시작하기 전 부산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부터 이미 한국에 대한 감탄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구매한 부산에서 경주까지의 고속열차 왕복 티켓, 그 가격이 단 13달러 52센트, 우리 돈으로 약 18,000원이었습니다. 두 명이 함께요. 미국에서 고속열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다 대도시간 이동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수준이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말합니다. 승차권을 사고 탑승했는데 단 한 번도 티켓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요. 탑승 전에도 도착 후에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Crazy guys is we're leaving train station, the high-speed rail, and not once did anybody ever check for our tickets. You don't need any verification or anything like that to get on the high-speed rail. We just saw the platform. We knew based on purchasing the ticket, but it says it on the big screen as well.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게이트 없이 자유롭게 탑승하는 구조가 매우 드뭅니다. 열차나 버스를 탈 때 반드시 QR코드나 티켓을 보여주거나 검사원이 탑승 후 반드시 확인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고속철도는 구매 후 플랫폼 안내만 보고 그냥 타면 되는 시스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며 신기해하는 커플의 반응이 꽤 흥미롭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에어비앤비로 향하는 두 사람. 카드 하나로 결제가 되는 택시 시스템. 미터기로 시작하는 투명한 요금 체계를 보며 이 커플은 한국의 교통 인프라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짐을 풀고 드디어 경주 거리로 나선 두 사람. 그런데 발걸음을 떼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닫지 못하고 맙니다. 도심 한가운데 그냥 넓은 잔디밭처럼 보이는 거대한 언덕들이 여기저기 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라 왕조의 왕릉들, 1500년이 넘은 고분들이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풍경. 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광경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장면이었던 거죠. 남성은 카메라를 들어 고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미국인의 눈엔 그냥 커다란 잔디 언덕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금과 무기 등 각종 보물이 가득 차 있다고요. 그리고 봉분의 크기가 클수록 더 중요한 인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하나씩 봉분을 훑기 시작합니다. 마치 크기로 왕의 권력을 읽어내듯이요. 미국에는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1000년 넘은 유적이 그냥 공원처럼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있다 해도 반드시 높은 울타리로 둘러막고 입장료를 받는 구조가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경주는 다릅니다. 왕의 무덤이 공원이 되고 그 주변을 현지인들이 산책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고분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인 셈인데 이 커플에게 그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인 첨성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지어진 이 구조물을 바라보며 남성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8세기에 이걸 만들었다니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거냐며 건축과 공학의 수준에 완전히 압도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It is very intricate how they piece together these, and it actually really highlights how impressive the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was here. Incredible this would have been done and built in the 8th and 9th century. 서양 문명의 기준에서 8세기라면 중세 초기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기록을 남기기조차 어려웠던 그 시절에 신라는 이미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정밀한 석조 천문대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걸 눈앞에서 직접 보는 미국인의 반응은 당연히 충격이었겠죠. 화려하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가 말하는 게 너무 많은 유적입니다. 그렇게 유적 탐방을 마친 두 사람은 교촌 마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전통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인 이 마을을 드론으로 내려다본 순간 화면 가득 펼쳐지는 기와지붕의 물결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여성이 첨성대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풍경을 담는 모습, 화려한 리액션도 과장된 감탄도 없이 그냥 눈으로 담고 싶은 표정.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So now we're going to the infamous Cho-jun family house. Apparently this family followed like a famous code of ethics called the noblesse oblige.
which is like a meaning of wealth should serve society. 이 커플이 방문한 최씨 고택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조선시대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가문이 집이었는데요. 필요 이상의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물심양면 지원했던 가문. 이 사실을 알고 난 남성은 집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옛날 건물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 담긴 공간이라는 걸 느낀 거겠죠. 잠시 후 여성이 온돌 구조 앞에 멈춰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엔 화덕이나 오븐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게 바닥 난방 시스템 온돌이라는 걸 알고 난 뒤로 두 사람 모두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불을 지피면 열기가 돌 통로를 따라 바닥 전체로 퍼지고 연기는 반대편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 이게 수백 년 전에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했고 그 원리가 지금 한국의 현대식 아파트, 바닥 난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커플의 놀라움은 더 커졌을 겁니다. 미국 집들은 대부분 라디에이터나 강제 대류 방식의 공기순환 난방을 씁니다. 바닥 자체를 데운다는 개념이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발상이 무려 수백 년 전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한동안 온돌 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현지인들이 가득 찬 로컬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메뉴는 쌈밥, 끓어오르는 찌개와 함께 신선한 쌈채소, 각종 반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지는 장면을 보고 여성이 먼저 눈이 커집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라곤 이 커플뿐. 전부 현지 손님들인 이 식당에서 두 사람은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쌈을 말아 입안에 넣어봅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어떻게 먹는지 직원이 따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옆 테이블 한국인들을 슬쩍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쌈 하나를 완성해내는 모습. 이 순간이 참 인상적입니다. 외국인에게 쌈밥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손으로 직접 재료를 조합하고 그 맛의 조화를 직접 설계하는 일종의 참여형 식문화거든요. 남성은 스모키하면서 고소하고 식감도 다 다르다며 완전히 이 맛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깔리면서 경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낮에 그냥 큰 잔디 언덕처럼 보이던 고분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장면을 처음 마주한 남성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동안 말을 잇습니다. 조명이 켜진 고분들, 하늘을 배경으로 낮게 솟아오른 그 곡선들이 마치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경주가 왜 야경이 특별한지 직접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시의 한 부분으로 밤마다 빛나는 것, 그게 경주만이 가진 풍경입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경주의 진짜 로컬 시장을 찾아 나섭니다. 관광 상품들이 즐비한 곳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실제로 일상을 살아가는 재래시장. 여성은 떡볶이가 크게 담긴 철판 앞에 멈춰 서고 찐빵과 팥빵을 파는 가게에서는 눈이 반짝입니다. 3,200원에 두 가지 종류 빵을 각각 두 개씩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우리 돈으로 3,200원이면 미국 편의점에서 가장 싼 과자 한 봉지 가격도 안 됩니다. 그 돈으로 갓 쪄낸 찐빵 4개를 들고 경주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표정. 이게 진짜 여행이라는 얼굴입니다. 여성은 팥빵 한 입을 베어 물더니 팥 맛이 전혀 안 나는데 입안에서 녹는다. 정말 맛있다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굳이 크게 감탄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경주 외곽으로 걷기 시작한 두 사람. 산의 실루엣을 배경으로 도시 곳곳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은 크고 작은 고분들. 남성은 이 장면을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경주는 부산과 완전히 다른 속도를 가진 도시라고요. 빠르고 화려한 한국의 이면에 이렇게 조용하고 깊은 도시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충격이었던 겁니다. 이 커플은 영상 말미에서 경주를 한국의 마이애미라 불리는 부산과 비교하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주는 느리고 전통적이고 완전히 다른 한국이다. 이 말 한마디가 경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빠른 한국이라면, 부산이 활기찬 한국이라면 경주는 깊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처음 마주한 이 미국인 커플의 눈빛에는 아직 채 소화하지 못한 감동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인인 우리가 당연하게 지나치는 왕의 무덤이 동네 공원이 되는 나라. 1000년 전 발명된 바닥 난방이 지금도 우리 집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나라. 3,200원에 갓 쪄낸 팥빵 4개를 살 수 있는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경험으로 남는다는 것. 그게 경주이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